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앱스타인 파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앱스타인 파일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전부 다 음모론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맹신해서 여러분의 현생까지 영향을 끼치게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시절 때 저의 한 구독자님이 드디어 세계가 멸망할 그런 시기가 됐다, 그런 음모론을 맹신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음모론도 좋지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현생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충고를 했었는데 그분은 어차피 2, 3년 뒤에는 세상이 바뀔 건데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냐, 나는 그냥 안전하게 집에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 지금 열심히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음모론이든 사실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여러분은 계속 현생을 사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SNS에서는 제프리 앱스테인을 이스라엘에서 목격했다,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의 시작은 미국 법무부에서 공개한 앱스타인 파일에 있는 이 한 줄의 내용 때문입니다. 제프리 앱스틴이 포트나잇에서 어떤 아이템을 구매했다고 해요. 25.95불짜리 인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이때 만약 게임을 즐겼고 만약에 앱스틴이 현재도 살아있다면 아마 포트나잇을 지금도 즐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터넷 탐정단들이 제프리 앱스틴 파일에 들어있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이메일을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리스트를 보시면 제프리 앱스틴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이메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메일로 로그인한 어떤 로고가 있다면 제프리 앱스틴이 현재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메일에서 이 유튜브 채널의 어떤 구독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까지 발견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리틀 ST 제프1이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캐릭터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아동 성범죄에 관련된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닉네임에서까지 이제 리틀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앱스틴이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이 정확하게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포트나잇 게임에는 포트나잇 트래커.com이라고 실제 계정의 활동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프리 앱스테인의 닉네임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근까지 게임을 즐겼던 그런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 계정은 2019년 제프리 앱스틴이 감옥 가기 직전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2019년 이후로 활동을 갑자기 중단했고,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챕터 3의 시즌 3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그 이후에 챕터 6 시즌 1부터 게임을 시작했죠. 그런데 포트나잇에서 챕터 6는 202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프리 앱스틴이 어딘가에서 접속을 해서 이 게임을 즐겼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계정의 접속 국가를 보니까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살당한 제프리 앱스틴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미국을 떠나 현재 이스라엘에 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게임 접속 기록일 뿐이고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실제 제프리 앱스테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스라엘에서 촬영되었다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최근 사진이에요. 과거 사진과 다르게 이제 수염을 기르고 있지만 기본적인 얼굴 외형을 봤을 때 제프리 앱스타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파 속에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사진 봤을 때도 제프리 앱스타인의 기본적인 얼굴형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최근 AI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 사진이 AI로 생성된 사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앱스타인 실제 얼굴과 사진을 합성한 거다, 이렇게 많이들 추측하는데 AI로 생성된 이미지는 AI 검증 툴로 확인을 해보면 이게 AI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AI에게 이 사진이 AI 이미지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이거는 AI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것 같다, 진짜 사진 같습니다. 그 외에도 딥페이크를 검증하는 그런 사이트에 이 사진을 대조를 했더니 AI로 만들어졌을 확률은 약 1%에 불과하다, 99%는 진짜 사진에 가깝다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한 사이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트를 전부 다 대조를 했을 때 모든 AI 검증 툴에서 이거는 진짜 사진이 맞다, AI 사진일 확률은 0%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을 때 많이 작성을 해보셨을 거예요. 해외 입국할 때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이스라엘에 입국할 때 작성하는 그런 출입국 카드인데 제프리 앱스틴이 가명을 통해서 입국을 했던 그런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서 이 카드가 따로 분류돼서
제프리 앱스테인으로 다시 수정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런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앱스테인이 현재 이스라엘에서 살아있다고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살당하지 않고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제프리 앱스테인이 유대계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트윗은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하면서 유명해진 그런 트윗인데요. 앱스타인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내에 골드를 이용해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2007년 당시 배너는 우연히 게임 내 골드를 현금으로 판매하는 중국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돈의 출처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티브 배너는 미국 공화당의 유력 인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정계를 떠난 핵심적인 이유도 이 사람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영하던 중국 회사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내에 사용되는 그런 골드 같은 그런 돈을 이용해서 세탁을 해주는 그런 업체였는데 그 연결고리를 추적해보니까 제프리 앱스테인과 매우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제프리 앱스테인의 검은 돈을 이 스티브 배넌의 회사가 세탁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프리 앱스테인의 파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화이자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 편지는 제프리 앱스테인 파일에 있는 비공개 인사들의 초대장 같은 그런 리스트인데요. 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있고, 자, 캐나다의 정치인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롤라인 로안이라는 파이자 파운데이션의 프레지던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제가 왜 이 파이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다음에 나올 편지가 여기와 조금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추측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 편지는 제프리 앱스테인 파일에 있었던 빌 게이츠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날짜를 보시면 2017년 3월 3일인데 지금 이 문서에 나온 기록을 보시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Zero Knowledge Proof Based Digital System, 이거는 지금 현재 가상화폐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영지식 증명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이때 이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정신 통제 무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인 팬데믹 시뮬레이션, 유전자 조작된 팬데믹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내용의 메일이 이 빌 게이츠와 관련된 그 메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실제로 빌 게이츠가 팬데믹 관련된 그런 시뮬레이션을 국제 경제 포럼과 함께 진행했고, 그리고 그해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비드-19이 발병하게 됩니다. 물론 이 메일 하나로 화이자와 빌 게이츠가 모든 판을 설계한 설계자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시기상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이전 영상에 언급했던 이제 인간 클론에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나 DNA를 복제해서 그 사람의 클론을 만드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런 언급이 2018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 조 바이든이 사망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었죠. 그런 음모론, 그런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메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인간 복제 기술, 인간 클론은 조 바이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인의 이름에서도 거론됩니다. 자, 그건 바로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자,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아버지에게 감금당해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든 재산권을 통제당했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도 난리가 났던 그런 적이 있었죠. 앱스타인 파일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신생아 ICU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발행 날짜가 2011년이고 플로리다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인 2009,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2009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어떤 클론이나 혹은 이 사람의 난자를 추출해서 인공수정을 시도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똑 닮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권을 뺏기고 후견인으로 놓이게 된 그 시점이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감금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 2008년,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연도가 2009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리즈 시절, 그러니까 어릴 적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이었는지, 얼마나 미국인들의 워너비 같은 그런 스타였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아역 시절부터 유명했습니다. 디즈니 모델로 발탁되어서 어릴 적부터 인기인, 그러니까 이쁘기로 유명
유명한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정상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머리가 살짝 획가닥 돌아간 그런 엘리트들, 돈이 썩어 넘치는데 로리타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라면 어릴 적, 그러니까 10대 때 브리트니의 모습을 보고 반했을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어린 시절 모습을 재현하고 복제하기 위해서 아기 클론을 만들었을 확률도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서를 봤을 때 이런 짓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런 악마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의 영역에 충분히 이런 사실을 둘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진이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리고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미키마우스 클럽 때 사진입니다. 이 귀엽고 앳된 소녀가 나중에 커서 글로벌 팝스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팝스타로 성장하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익숙한 얼굴도 있습니다. 라이언 고슬링이죠.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같은 그런 미국의 톱스타들의 아역 시절 모습,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도 정말 자극적이고 유튜브에 이런 걸 올리면 바로 제 채널에 제재가 가해질 만한 그런 내용은 다 걸러내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아직까지 앱스타인 파일 내에 절반 정도의 문서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그 파일마저 공개가 되면 아직까지 연결점이 없었던 그런 이메일들, 그런 문서들의 연결점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 이 메일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된 그런 기술들은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 복제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일단 겉모양은 성형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다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는 여성 혹은 남성의 아이를 배양해가지고 그렇게 닮은 아이를 만드는 그런 기술 또한 지금 현재 충분히 의학적으로 구현 가능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파일을 보면서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음모론이 아니냐, 이렇게 마냥 덮어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메일에 언급되는 유명인사가 전부 다 실존인물, 실제 박사학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기 때문에 인생이 무료하고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생활, 어떤 유흥을 즐기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파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충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1세대 아이돌들이 나이가 먹어가는 그런 걸 보면서 와, 이 사람의 리즈 시절 미모는 진짜 끝내줬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유전자 복제해가지고 그 모습을 재현해서 이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상상은 이제 영화 속에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시도했다는 게 좀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게 이 영상은 유튜브가 좀 싫어하지 않을까, 노딱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